그날 새벽 가난한 청년 민호는 쓰레기통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둘 수 없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를 영웅이 아닌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왜 생명을 구한 청년이 감옥에 갇혀야 했을까요? 그 아기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에서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렸어요.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참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모퉁이 쓰레기통 쪽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쓰레기통 옆에 검은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신생아가 떨고 있었어요. 탯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재빨리 패딩 외투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아기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호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민호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5,000원권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분유 한 병을 집었어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주저앉았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젖병을 아기 입에 댔습니다. 아기가 약하게 빨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요즘 별사람 다 있네. 짧게 내뱉고는 지나갔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만 바라봤어요. 작은 손가락이 움찔거렸습니다. 민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살아있구나.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걸었어요. 눈발은 더 굵어졌습니다. 10여 분을 걸어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좁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이불과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이불을 펼쳤어요.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아기는 작게 숨을 쉬며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한참을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넌 버려진 게 아니야. 그는 창밖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하늘이 나에게 보낸 거야. 그날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담요를 다시 한번 덮어줬어요.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민호는 담요를 다시 한번 덮어줬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어요. 하늘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민호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젖병을 씻어 분유를 탔어요. 하지만 분유가 바닥났습니다. 민호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어요. 하늘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시원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약사가 무표정하게 쳐다봤어요. 분유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약사는 선반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어요. 민호는 제일 싼 분유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져갔어요. 카드 되나요? 약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외상은 안 될까요? 약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기가 배고파하는데요. 약사는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품속 하늘이가 또 울었습니다. 그는 약국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옆방 사는 민호인데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분유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남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기요, 갑자기 왜? 민호는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바빠서요. 딸깍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 끝 다른 방을 두드렸어요. 역시 냉랭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저희도 여유 없어요. 민호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작게 칭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고시원 주인 박 할머니였습니다. 흰 머리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손에 작은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기 내 피는 아니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안 버렸네. 그녀는 냄비를 내밀었어요. 미음이야, 따뜻할 때 먹여.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한 일 했어. 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갔어요. 민호는 냄비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서 아기에게 먹였어요. 하늘이가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민호는 안도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남자 수상하지 않아. 다른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기를 데려왔다며. 민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불쌍한 척하는 거 아냐? 요즘 사기꾼 많잖아.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늘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배불리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손을 잡았어요. 이 세상 다 틀려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널 안 버린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방 안짝은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민호가 깜빡 잠든 사이였어요.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재벌가 손녀 유괴 사건, 단서 확보.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아기 사진이 떴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민호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뉴스 속 아기 사진이었어요. 앵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손녀가 실종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커다란 저택이 비쳤습니다. 지난 새벽 집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호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어요.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사진 속 아기와 똑같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는 천천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가 잠결에 칭얼거렸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실종 아기의 특징은 왼쪽 발목의 점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히 일치했어요. 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유괴범으로 오해받는 건 아니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는 하늘이를 다시 눕혔습니다. 방안을 서성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경찰은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회장 부부가 비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손녀를 찾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해.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겼어요. 하늘이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세입자와 마주쳤어요. 어디 가세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로 향했어요.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어요.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아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져 있던 아이예요. 경찰관은 급히 전화를 들었어요. 본서로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다른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찰들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뉴스에 나온 그 아기 말인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목의 점도 똑같아요. 한 형사가 아기를 확인했어요. 다른 형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었어요. 형사는 팔짱을 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증인입니다. 그때였어요.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이 친구는 착해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젯밤에 분명 아기를 안고 왔어요. 형사가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정확히 몇 시였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반쯤이요. 형사는 수첩에 적었어요. 다른 증인은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저기 아기를 안고 있네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발견자가 맞습니까?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들이 기자들을 막았어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유괴범 체포됐대요.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게 수상하다던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혔어요. 형사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본서로 가시죠. 민호는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박할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 친구는 억울해요. 하지만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가 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구치소 독방이었습니다. 차가운 회색 벽이 사방을 둘러쌌어요. 작은 창문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딱딱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내려다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철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교도관이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호는 조사실로 불려나갔습니다.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신문을 봤어요. 일면에 자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짜 영웅의 실체.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가 신문을 밀었어요. 내가 유명해졌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아기를 주었어요. 형사는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를 대봐.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이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매일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민호는 지쳐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면회 시간이 왔습니다. 민호는 면회실로 나갔어요. 유리창 너머에 박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젊은 친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도시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지. 교도관이 도시락을 받았어요. 민호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잘못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민호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 하늘이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잘 있어. 민호는 안도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금방 나올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민호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어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키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사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형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를 담당한 형사도 있었어요. 이 사건 뭔가 이상해.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타임라인이 안 맞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기가 집에서 사라진 시각이 새벽 4시예요.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발견한 건 5시 반. 1시간 반 차이죠.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재벌 저택에서 쓰레기통까지 거리를 봐요. 담당 형사가 지도를 봤어요. 차로 30분이네. 맞아요. 걸어서는 불가능해요. 담당 형사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그럼 이 친구 말이 맞을 수도.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형사가 받았습니다. 네, 여기 강력계입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다른 형사들이 쳐다봤습니다. 새로운 CCTV가 확보됐다고요. 담당 형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재벌 저택 인근 도로예요. 형사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영상 파일이 전송됐어요.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도로가 보였어요. 한 대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형사가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차량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이 번호 조회해봐. 잠시 후 결과가 나왔어요. 재벌가 소유 차량입니다. 형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을 더 돌렸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내렸어요. 여자였습니다. 무언가를 안고 있었어요.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잠깐만. 담당 형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유모잖아. 다른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재벌가 유모예요. 담당 형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그는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 그 청년이요. 우리가 잘못 봤어. 형사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장님께 보고 드려야 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독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별을 바라봤어요. 하늘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곧 만날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는 분주했어요. 형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형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서장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차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50대 여자가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아기였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펼쳤어요. 아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서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 여자 신원 확인됐나?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미숙, 재벌가 고용 유모입니다.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소환해.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숙을 소환했어요. 2시간 뒤 그녀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당신 맞습니까? 정미숙은 화면을 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았어요. 형사는 팔짱을 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미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고였어요.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정미숙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형사가 기다렸어요. 돌아오니 아기가 없었어요. 정미숙은 울먹였습니다. 집안을 다 뒤졌어요. 형사는 수첩에 적었어요. 그래서요. 마당에서 찾았어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럼 신고했어야죠.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어요. 회장님한테 혼날까봐.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버렸단 말입니까? 정미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잘못했어요.
조사는 2시간 이어졌습니다. 모든 진술이 녹취됐어요. 서장은 즉시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회장 부부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휠체어를 탄 회장이었습니다. 부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서장이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서장은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들었어요. 부인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그랬다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럼 그 청년은? 서장이 말했습니다. 결백합니다. 회장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청년을 당장 석방하시오. 서장은 일어났어요.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서장은 직접 구치소로 갔습니다. 민호가 있는 독방 앞이었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장이 들어왔어요. 민호 씨. 민호는 일어났습니다. 서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서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결백합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서장이 설명했어요. 민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서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민호는 손을 잡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장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민호는 손을 잡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민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구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였습니다. 경찰서 현관에 도착했어요. 박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조용했어요. 한 기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호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민호는 멈칫했어요.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안아줬어요. 잘 견뎠구나. 민호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구한 청년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민호 사진이 떴어요.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재벌 저택이었습니다. 회장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인이 옆에 앉았어요. 그 청년을 꼭 만나야 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가겠소. 밤이 깊어갔어요. 민호는 고시원 창가에 섰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아,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지.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민호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박 할머니가 옷을 챙겨줬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렴. 깨끗한 셔츠였어요. 민호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를 2번 갔어요.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어요.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 계신 곳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3층 특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특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었어요.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휠체어에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부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아기 침대가 보였어요. 하늘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늘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들어오시오. 민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 앞에 섰어요.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아닙니다. 회장 부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손녀가 삽니다. 민호는 손을 내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어요. 당신은 생명을 구했소.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버려진 생명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회장은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어요. 아기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보시오. 민호도 다가갔어요. 하늘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오물거렸어요.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있었구나. 하늘이가 눈을 떴어요. 민호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가 당신을 기억하는군요. 민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어요.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말했어요. 민호 씨.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시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회장 부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가지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마음입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아이의 아버지요. 민호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회장 부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장 부부가 마련해준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할머니도 와 있었어요. 회장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민호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호 씨를 후견인으로 임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 할머니가 박수쳤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밝게 웃었어요. 쓰레기통의 천사로 불리는 민호 씨. 화면에 법원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아기의 후견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감동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고시원에서 박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가 그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회장이 휠체어로 다가왔어요. 민호 씨.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일하지 않겠소? 민호는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회장은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민호는 생각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적임자요. 민호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가 편안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회장 부인이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민호도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 그날 덮어줬던 그 담요였어요. 민호는 담요를 만졌습니다. 이 담요가 우리를 이어줬죠.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오. 민호는 하늘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기가 살짝 움찔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온도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한 생명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사람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하늘이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는 창밖 별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왔어요.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하늘재단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기를 발견했다고요. 그는 재빨리 메모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또 출동입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사건이에요. 재단 차를 몰고 나갔어요. 1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또 구했네요. 민호는 웃었어요. 이 아이도 하늘이처럼 살 거예요. 그의 눈빛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민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회장이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벅찼어요. 하늘이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10달이 지난 아기였어요. 걸음마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하늘이. 하늘이가 비틀거리며 왔어요. 민호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불렀어요.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아빠야.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민호도 웃었어요. 현관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하늘이를 안고 나갔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회장 부부였어요.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이 휠체어로 들어왔어요. 부인이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선물이에요. 상자를 내밀었어요. 민호는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분홍색 운동화였어요.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운다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열심히 연습해요. 하늘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신겨줬어요. 하늘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신기한 듯 내려다봤어요. 예쁘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웃었어요. 회장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잘 크고 있군요. 민호는 자랑스러웠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후원금이요. 민호는 서류를 받았어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회장은 웃었어요. 더 많은 아이를 도우시오. 민호는 감사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회장 부인이 물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매일이 감사해요. 회장 부부는 1시간쯤 있다 갔어요. 민호는 하늘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였어요. 이유식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하늘이가 잘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민호는 외투를 꺼냈어요. 할머니 보러 갈까?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박할머니가 여전히 그곳에 살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민호.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하늘이. 하늘이를 받아 안았어요. 많이 컸네. 민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는 손살에 쳤어요. 아니야, 됐어. 민호는 우겼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할머니는 결국 받았어요. 고마운 녀석?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니? 민호는 웃었습니다. 바쁘지만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같은 청년이 많다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세상은 아직 희망이야.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지. 하늘이가 할머니 무릎에서 놀았어요. 새 신발을 신은 발을 까딱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신발을 봤어요. 이쁜 신발 신었네. 민호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신발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잘 어울려. 1시간쯤 있다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문까지 배웅했어요. 자주 와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였어요.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민호는 망설였어요. 꼭 필요한가요? 프로듀서가 설득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민호는 하늘이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 당일 민호는 떨렸어요. 하늘이를 꼭 안고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스태프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밝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민호는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하늘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기자가 미소 지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호도 인사했습니다. 녹화가 시작됐어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를 얻었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이가 민호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쪽? 작은 소리가 났어요. 촬영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기자도 울먹였습니다. 기자도 울먹였습니다. 민호는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하늘이의 첫 생일이 지났어요.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웠어요. 하늘이는 이제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둘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발걸음이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 골목이었어요. 1년 전 그날의 골목이었습니다. 민호는 골목 입구에 섰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건물 입구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하늘재단 보육센터였어요.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밝았어요. 따뜻한 색의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요? 직원이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놀이방에 있어요. 민호는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모두 버려졌다 구조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섰어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보육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민호는 돌아봤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교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모두 건강해요. 민호는 안도했어요. 하늘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가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는 제법 잘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늘이를 반겼어요. 하늘아.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날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선 자신의 모습이요. 민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담요였습니다. 하늘이를 처음 감쌌던 그 담요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담요는 낡고 해졌어요.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민호는 담요를 쓰다듬었어요. 이 담요가 너도 나도 살렸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가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어요. 골목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담요를 접었어요.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1시간쯤 아이들과 놀았어요. 하늘이가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하늘이를 안았어요. 집에 갈까? 센터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낡은 옷의 노숙자였습니다. 민호는 멈춰 섰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샀어요. 김밥 한 줄도 샀습니다. 노숙자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드세요. 노숙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한테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네, 따뜻할 때 드세요.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봤어요.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힘내세요. 민호는 등을 토닥였습니다. 노숙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그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골목을 벗어났어요.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밝은 별이었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잠든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참 멀리 왔지. 하늘이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아기를 더 꼭 안았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녁 퇴근길이었어요. 모두 바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천천히 걸었어요. 하늘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하늘을 봤어요. 별이 더 많아졌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었어요. 민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버린 생명은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늘이 다시 품어줍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눈을 살짝 떴어요. 민호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민호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한 생명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희망이었어요. 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기가 편히 잠들었어요. 민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민호는 두 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인지 세상에게인지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민호는 하늘이 옆에 누웠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우리 계속 함께 가자. 하늘이의 손이 꿈틀거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별은 계속 반짝였어요. 그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하늘이를 비췄어요. 둘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골목 보육센터에도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간판은 여전히 빛났어요. 하늘재단 보육센터였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는 곳이지.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꺼지지 않았어요. 민호가 시작한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